네, 오늘은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죠. 미국의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욕 증시가 코로나 확산세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업 대란에도 연준은 돈 파격적으로 푼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상충되는 국면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부터 볼 텐데 감산 합의에는 실패했죠, 결국에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결과는 그 10일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최근 이제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유가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증시 움직임을 결정하는 어떤 촉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펙 플러스 긴급 회의에서 이제 감산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평균 10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2천만 배럴을 좀 예상을 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감산을 유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협상 옵션으로서 추가 감산분 500만에서 이제 1000만 배럴을 남겨놓은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원유 수요가 20% 이상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유 수요의 20%는 지난 3월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를 통한 감산 합의 자체는 국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데 분명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감산 참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오펙 플러스 긴급 회의에서 감산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인 합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10일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나올 경우에는 유가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합의에 도출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코로나 상황도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진정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산세가 계속될 여지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격하는 시점이 2월 중순 이후였는데 안만했던 확산세가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인 3월 말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은 215개 국가 중에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확진자 수는 지금 42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 수는 이제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확진자 수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넘어섰고요. 사망자 수는 중국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된 이후에 이 정점을 지나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단 미국 코로나19 확산세에도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경제적 타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금융위기와 다른 게 결국에는 이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더블 쇼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떤 미국 내 공급 충격 완화 정책들은 아직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경제 셧다운이 된 이후에 그 3월 셋째 주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 1,680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안료되기 이전에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르게 좀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경제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여부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코로나19가 좀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지나야 사실 이제 가계 기업 이런 가계 기업 이런 경제 주체들의 그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좀 회복되는데 속도를 좀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낮아지는 부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상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매주 발표되는 실업 급여 청구 건수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 대란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도 바주카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1초당 그러니까 100만 달러씩 풀리는 거죠. 이게 네. 감이 좀 잘 안 네. 와서요. 네. 이게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요. 일단 이런 연준의 어떤 전례가 없는 정책들 자체는 증시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S&P 500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23일을 기점으로 단기 저점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저점을 확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150bp 금리 인하 또 무제한 양적 완화 도입 같은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S&P 500 지수가 앞으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면 V자 급반등보다는 W자 패턴으로 좀 진행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미국 세일 업체들의 감산 동참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온전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점을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향후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정책 모멘텀이 이제 지수에 반영된 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유용성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데, 그 간밤에 연준이 정크본드 매입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기업 회사채까지 이제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모습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도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지금 올해 3월 이후 꾸준히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례가 없는 정책 대응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답을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연준이 추가적으로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연준이 추가적으로 2조 달러 정도는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꺼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지금 4월인데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4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높아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호재로서 봐야 되는 요인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유 감산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미국 세일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어떤 미국의 원유 감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악재를 살펴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업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월세,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게 되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2차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원유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세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이 지금 33에서 57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이 25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유가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 부도율 증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융기관의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원유 감산이 나와야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대출을 해줬었던 은행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는 그런 구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그런 어떤 연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가 얼마나 둔화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의 원유 감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실마리를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했을 때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번 달 4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미국 증시의 반등 패턴은 이제 V자 급반등보다는 W 패턴으로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반월에는 좀 지수가 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소지는 좀 있다. 다만 이제 하반월부터는 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가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현재처럼 진행된다고 하면 그 4차 경기 부양책 논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도 올해 하반월부터 커질 수 있다. 결국 상반월 이제 미국 증시가 혹시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거 미국 2기 국면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평균적인 반등 폭은 19% 정도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알고리즘 매매, 어떤 변동성과 모멘텀, 파생 상품과 연계된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만연하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반등 범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에서 29%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를 S&P 500 지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2663에서 2875입니다. 물론 지금 2663을 상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W자 반등 패턴에서 이 반등의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9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관심 섹터는 IT, 경기 소비재, 금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764에서 1905 정도 나오는데 이미 뭐 1764는 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905 정도 좀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심 섹터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정도가 반등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미국 쪽에서는 IT, 경기 소비재, 금융 쪽 보고 계시고 국내에서는 2차 전지가 추가로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집관, 미국 주식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 이제 테슬라를 많이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차종의 변화가 전기차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이 경쟁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보다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특히 IT 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